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600를 환급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한국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한인이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서류 미비자도 아닌 합법적 영주권자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0살의 한인 김태흥 씨는 지난달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주 월요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김 씨는 2차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 구금됐고 오늘로 8일째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류 미비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5살에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해 왔으며 현재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치료와 관련된 의학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이를 근거로 김 씨를 구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상 약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강제 추방 절차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경미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이행을 마쳤고 해당 기록 봉인까지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량의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잡혀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추방을 할 정도의 그런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방이 안 된 거예요. 김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이민 당국이 구체적인 구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P 규정에 따라 개인 억류 시간은 최대 7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일주일 이상 구금하며 기본 권리를 침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CBP 측은 김 씨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김 씨의 구금 소식은 가족들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나카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단체가 해당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했고 보도가 나가면서 다른 언론들도 이번 사건들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 당국 쪽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고 연방 의원들에게 김태형 씨께서 석방될 때까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전화 걸기 캠페인을 벌여서 이 김태형 씨의 석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미교협 측은 김 씨 구금과 관련해 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구명운동에 필요한 청원 서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또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체포와 구금 사례를 접수받기 위한 한라인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트랙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민법원 출석 명령서 발부 802명, 임시 입국 허가 521명, 영주권 자진 포기 112명, 신속 추방 및 즉각 송환 16명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아래 형사 기록, 조건부 영주권 연장 불허, 시민권 신청 중 위법 행위, 장기 해외 체류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보유자, 시민권 신청 거절자 등은 출국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도 한국 방문 후 입국 시 예상치 못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오후 6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자리한 44층 규모의 고층 빌딩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Male exit a double-parked black BMW on Park Avenue between 51st and 52nd Streets, carrying an M4 rifle in his right hand. He walks towards the building's entrance. 로비에 도착한 용의자는 입구에 서 있던 뉴욕 경찰국 소속 비번 경관에게 총격을 가했고 로비를 지나던 한 여성과 보안 요원에게도 연이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에는 33층으로 이동해 남성 한 명을 사살한 뒤 스스로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사고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올해 27살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 셰인 테머라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 풋볼 선수로 활동한 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거주지로 옮겨 홀스슈 카지노 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질환 문제를 앓고 있었던 점, 프로풋볼 본부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던 점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범행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in Las Vegas, Mr. Tamora has a documented mental health history. His motives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and we are working to understand why he targeted this particular location.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이 빌딩에는 블랙스톤, KPMG 등 금융기관은 물론 프로풋볼 본부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사건에 의한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 블랙스톤 임원과 건물 관리업체 직원 등 최소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풋볼 소속의 한 직원은 총격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600, 한국 돈 약 83만 원을 환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 환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 조지 홀리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돌려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관세로 인한 수입이 올해 예상을 초과할 경우 환급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의 올해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 약 208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정책은 가계저축과 생계를 파괴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은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관세 환급을 일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는 국가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인당 $600를 현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환급 정책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지원금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연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짚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창고에 75톤의 불법 불꽃놀이용 폭죽과 대량의 손 소독제가 보관돼 있어 LA 카운티 당국이 폭발 위험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불꽃놀이가 보관돼 있는 창고는 LA 커머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이 지난 5월부터 압수한 불법 불꽃놀이를 보관 중으로 폭죽을 옮기기 위해선 연방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방당국은 차량 통행이 복잡한 LA 시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으로 8월 이전에는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폭발 위험이 있는 불법 불꽃놀이 75톤과 그 옆에는 손 소독제 27개 팔레트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며 이건 재앙을 위한 완벽한 조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슈퍼바이저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폭발 위험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해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압수된 폭죽을 모하비 사막의 해군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7월 1일 캘리포니아주 에스파르토에서 발생한 불꽃놀이 폭발 사고로 7명이 숨지고 사고가 발생해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대부분의 불꽃놀이가 불법으로 최근 10년간 불법 폭죽으로 4,300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한국경제부총리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한미양국의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상 타결 시점과 목표 관세율 등 구체적 협상 목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31일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1대1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막판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일주일간 3차례에 걸쳐 우리 산업부 장관을 만난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설득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을 제시할 땐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then they get up to 75%. The president said, I want it open. So now the price of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black and white. Completely open markets. 경제와 통상수장에 이어 내일은 안보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별도 시간표를 갖고 진행 중인데요. 3차 고위급 협상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일단 90일간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이틀에 걸친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5월 제네바, 6월 런던에 이은 3차 고위급 회담입니다. 반응은 중국으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双方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유예기간은 2차 협상 때와 같은 90일입니다. 이대로라면 11월 초까지 관세 휴전은 이어집니다. 양측은 그간의 이행 상황을 충분히 인정했으며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불편해하는 주제인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해 양측이 상당한 이견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적절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iterated to them, we don't want to decouple. We just need to de-risk with certain strategic industries, whether it's the rare earths, semiconductors, medicines.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협상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보고를 받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4월 2일에 정했던 34%의 관세율로 돌아가거나 별도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설명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망 당시 교도소 내 영상이 편집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연방정부가 공개한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FBI가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2019년 체포돼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10일 오전 자신의 수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망 원인은 목졸림으로 검시관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을 놓고 여러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법무부와 FBI는 이달 초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로 그의 수감실 주변이 녹화된 약 11시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영상의 시간 코드가 밤 11시 59분에서 자정으로 1분가량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영상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는 이번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BI, 연방교정국,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일분이 잘리지 않은 영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 포렌식 전문가 짐 스태퍼드 역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개된 영상 파일은 올해 5월 23일 생성된 것이며 이는 원본 파일을 추출한 게 아니라 화면을 캡처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당 영상이 2개의 영상 파일을 이어붙인 것이며 재생 속도가 약간 빨라지면서 11시간짜리 녹화 분량이 10시간 53분으로 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라나다 힐스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체스워스 스트리트와 인들리 애비뉴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동승자 한 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숨졌고 25살 남성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가자 지구의 식량 사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각국이 구호품 공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 상공에서 구호품이 투하됩니다. 요르단 공군은 현지 시각 29일 사흘 연속 수송기를 띄워 식량 15톤을 투하했습니다. 영국도 구호 물자를 공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은 조만간 동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의 굶주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는 가자 지구 식량 상황이 5단계 기하 단계 중 최고인 기근 단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지구 3명 중 1명이 하루 종일 굶고 있고 4가구 중 1가구가 심각한 굶주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Gaza faces the grave risk of famine as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 indicators have reached their worst levels since the conflict began. 이스라엘의 봉쇄 장기화로 이달 들어 영양 실조가 급증했고 지난 17일 이후 굶주림으로 인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이 최소 16건 보고됐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보건부는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폭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협상 결렬에 대비해 가자 지구를 부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독일 보험사 뮌헨리는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1,310억 달러로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월 LA 산불이 530억 달러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피해액은 50억 달러였습니다. 뮌헨리의 기후 과학은 올해 하반기 북미 허리케인 시즌으로 상반기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건 지난 11일 이후 거의 3주 만인데요. 그럼에도 내스닥과 S&P 500은 비록 약세로 하락 반전했지만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다우존스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는 조짐인데요. 오늘 발표된 6월 구인 건수는 기대치를 밑돌았고 전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중국과의 관세 유예 연장 합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개장 초 잠시 사자 쪽으로 기울었던 투자 심리는 팔자 쪽으로 전격 뒤집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5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내일은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2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ADP 민간 고용까지 모두 발표됩니다.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단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내일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